9월 28일 금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영광 굴비거리도 강원도 홍삼 판매장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거리입니다. 가게마다 배송을 앞둔 선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추석에 맞춰 준비한 굴비 1톤을 모두 판 상인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구정 대비 이런 정도는 했어요, 다. 그 정도 했는데 물량이 떨어져가지고. 영광 굴비는 2년 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판매량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5만 원이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해 초 10만 원으로 바뀌면서 주문이 늘었습니다. 상인들은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굴비 선물 세트 주력 상품을 10만 원에 맞췄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한 20, 30%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전에는 이제 5만 원대가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7, 8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있는데 많이 나갑니다. 농민들이 홍삼을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강원 인삼농협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추석보다 10% 늘었습니다. 전년에 약 한 추석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한 10% 이상 판매가 매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거 지인들께도 선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들렸습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지역의 농수축산물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공론화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곧 지하를 파내는 방식으로 착공에 들어가지만 반대표가 많을 경우 착공은 또 늦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도심 지하 약 42km를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입니다. 광주시는 3에서 5m 정도 땅을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트램 등을 활용한 지상 고가형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과 편익성이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로 16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국가 발전 계획에 5대 도시니까 5대 도시답게 해야 되거든요. 답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광주시가 지지부진한 논의를 끝내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위해 속도감 있게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투표는 저심도 공법을 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찬성이 많으면 곧바로 저심도 공법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반대표가 많으면 지상 고가형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호선 착공은 또다시 늦어집니다. 저심도 지하철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광주시가 예를 들어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본다든가. 광주시는 찬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며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방청권 배부는 취소됐습니다. 이번 재판 연기는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세 번째입니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제정해 다음 달 4일 공포합니다.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현지 기업 실태 조사 실시와 지원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 촉진과 평화적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오는 30일인 일요일 아침 8시부터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시민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전거 5,000대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200대도 행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 걸으며 서울의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의 전당을 돌아 반포 한강공원까지 15km를 달릴 예정입니다. 서울 걷자 페스티벌 행사 구간은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경상북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 자유지대로 조성합니다. 경북은 관광산업 육성 10대 과제로 울릉도에 카지노와 면세점이 있는 해상 복합 리조트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울릉공항과 사동항 조기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경북은 울릉도와 독도를 동해안 해양 관광 거점과 남북 관광 협력의 전초기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하반기에 친환경 자동차 1,740대를 민간에 추가로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 179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1,690대와 수소차 5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구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수소차는 3,50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 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